우리가 태블릿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굉장히 중요하죠. 애플이든 삼성이든 성능으로 급 나누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급 나누기를 가끔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죠. 갤럭시 탭 S8 하고 딱 나왔는데 베젤이 막 이렇게 다시 생기고 하면 누가 사고 싶을까요?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른 화면 크기와 펜의 지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가격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태블릿은 아마존 파이어 HD 10이라는 태블릿입니다. 제가 이 태블릿을 $79를 주고 샀습니다. 현재 환율로 하면 약 8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마존 파이어 HD 시리즈는 처음 사본 건데 정말로 이 태블릿이 가성비가 끝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뾱뾱이 있는 서류 봉투에 담겨져 왔기 때문에 막 박스가 막 휘어져 있고 쭈글쭈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보여드렸던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32기가짜리 모델입니다. 태블릿이 여기 태블릿 위에 비닐 위에 이렇게 먼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다행히 태블릿 안에는 먼지가 없겠죠. 구성품을 먼저 봅시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얘는 9W짜리 충전기네요. 그리고 케이블도 함께 있습니다. 다행히 USB-C 타입 단자라서 원래 충전하던 충전기와 케이블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상단부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상단 전원 버튼 옆에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C타입이고요. 마이크,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있고요. 볼륨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피커가 2개가 달려 있네요. 자, 신기하게도 하단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 여기 슬롯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제품이 뭐 딱 들었을 때 품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태블릿이라고는 보기 힘들겠지만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자, 태블릿을 켰는데 우선 처음에 한글이 보이질 않아요. 영어를 선택해서 세팅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박스를 뜯고 언박싱을 한 다음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제가 많이 써봤습니다. 안드로이드 OS로 세팅도 완전히 끝내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파이어 HD 10이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탑재되어 있던 파이어 OS라는 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파이어 OS 대신에 안드로이드 OS로 대체시켰습니다. 이 세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툴박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해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여기 탑재되어 있던 파이어 OS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플레이스토어 파일만 APK로 추출해서 여기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툴박스를 통해서 완전히 안드로이드 OS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누구나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설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담을까 하다가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이버 블로그에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 링크를 하단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파이어 HD 10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에 탑재된 CPU, 즉 칩셋은 미디어텍 MT8183이라는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셋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CPU 성능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이 태블릿 자체가 기본 앱을 막 실행하는데 버벅거리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원래 성능이 구린 애들은 이런 거만 해봐도 버벅임을 알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바로 뜨죠? 이렇게 바로바로 잘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렉이 별로 없습니다. 이 CPU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아주 쓸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램이 바로 2GB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것 때문에 리프레시가 굉장히 잦습니다. 2020년에 특히 멀티태스킹을 하려면 2GB 램은 너무나
부족하죠. 뭐 가격이 가격인 만큼 이 태블릿으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작업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HD 10은 영상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6대 9 비율이 아닌 16대 10 비율을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16대 9의 화면 비율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꽉 차서 나오겠지만 16대 10이기 때문에 약간 아주 조금 위아래로 셋톱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6대 10 비율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가로로 놓거나 세로로 놓고 뭐 웹서핑을 하거나 기본적인 어플들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정보의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영상도 셋톱박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보이는 정보가 많은 16대 10 비율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선호합니다.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우선 비율은 괜찮습니다. 16대 10 비율로 뭐 아이패드의 4대 3 이런 비율보다 훨씬 더 영상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FHD를 지원합니다. 1920에 1200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FHD 지원됩니다. 특히 넷플릭스 HD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를 볼 때 화질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G패드가 있겠죠. LG G패드는 네. 어쨌든 이 제품은 이렇게 초가성비 태블릿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넷플릭스 HD까지 지원이 되는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검정색이나 백색 화면 모두 잘 표현을 해주고 특히 갤럭시 탭 A7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푸르딩딩한 색감 때문에 얘기가 좀 있죠. 오히려 색감은 A7보다 파이어 HD 10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는 IPS TFT LCD가 들어간 제품인데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 요즘에 상당히 고가의 폰들도 터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면서 특별히 터치가 안 먹는다든지 터치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어떤지도 한번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이렇게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좌우로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가로로 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볼 때 스테레오 사운드를 치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끝내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 HD 10에는 카메라가 전면과 후면에 200만 화소짜리 화소수가 상당히 낮은 카메라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화소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파이어 HD 10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뭐 괜찮죠? 조명만 좀 밝다면 충분히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 회의 때 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게임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U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뭐 게임을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카트라이더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했을 때 전혀 렉이 걸린다거나 프레임 드랍이 있거나 이런 거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카트라이더 같은 이런 가벼운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싱글로 플레이를 몇 판 했는데 게임이 크게 지장이 되는 뭐 프레임 드랍이나 이런 거 거의 없었고요. 나름 쾌적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물론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할 때 프레임 드랍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뭐 여러 개 쏴놓고 그 안에 들어가거나 하면 프레임 드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겜 유저라면, 초보자거나 완전 질겜 유저라면 충분히 배틀그라운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레이할 때 화질이 HD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FPS 설정에서도 저중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HD에 고로 플레이를 했을 때도 질겜 유저라면 충분히 할만하다 라는 게 게임을 몇 판 해본 저의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어 HD 10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 계산해서 이것저것 해서 85,000원이라고 봤을 때 이 제품의 단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을 찾아보면 후면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이라서 고급스럽지 않다, 뭐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무게도 꽤 두꺼운 편이고 무게도 504g이라고 하니까 좀 묵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베젤이 좀 넓어서, 베젤 넓은 거 이 가격대에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게임할 때, 특히 배틀그라운드 할 때 왼손으로 이 무빙을 하거든요. 무빙할 때 베젤 쪽으로 넘어가면서 터치가 멈추는 그런 현상이 처음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단점들을 이렇게 억지로 늘어놨지만 이 태블릿의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환율로 85,000원 정도 됩니다. 아마존 뭐 직배송이 안 되고 배송 대행지를 끼고 구입을 하더라도 9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마존 파이어 HD 뭐 가성비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사용해 본 거는 처음인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활용할 영상용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가지 마시고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또는 연초에 핫딜이 뜨면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태블릿이나 중국산 불안한 태블릿 구입하지 마시고 이걸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빠! 아니 이렇게 팔아도 남나? 어떻게 이 가격에 팔지? 대단해. 역시 천조공. Just a wife and kids, a home in the American dream.